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고1, 2학년 대상 온라인 대입 설명회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시 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달부터 주요 대학별 입시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6일 고3 대상으로 수시 모집 지원 전략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오늘은 고1, 2학년 대상 온라인 대입 설명회를 유튜브를 활용한 생방송 라이브로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1, 2학년 대상 온라인 대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설명회 사회를 맡게 된 경북대학교 사대부설고 교사 도규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전에 본 연수 현장은 철저하게 방역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오늘 대입 설명회는요, 먼저 첫 타임은 2022-23 대입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수시 지원 전략 1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거고, 세 번째는 수시 지원 전략 2에서 교과 전형과 수도권 대학의 지역 인재 추천 전형을 설명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약대 및 정시에 관한 설명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과 응답 방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진행 중에 궁금한 점을 댓글로 작성하시면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일부 질문은요, 모든 설명회가 끝난 뒤에 강사분께 질문하시고 이에 대한 답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2022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2022-23 대학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본 강의는요, 제가 진행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강사를 하고 있고, 대구 진학진로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도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챕터 1은 대학 입학 전형 수립 체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삼수생, 졸업생, 고3까지는 그 학생 숫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사실은 원래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그 졸업한 아이들보다는 그 학생 숫자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대학 가기에는 조금은 양호한 상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1을 한번 보세요. 고1을 잠깐 보시면 학생 숫자가 조금 늘어납니다. 고1이 되면은 다시 줄고요. 그런데 고2가 약간 늘었다 손 치더라도 뭐 2년 전, 3년 전에 비하면 학생 숫자는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를 하는 것은 알겠는데 대학의 선발 인원이 같이 감소를 하면 역시나 진학하는데 어렵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대 4년제 기준으로 419명이 감소했지만 전문대는 오히려 대략 한 2,800명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만약에 본인이 대학을 가고자 한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사실은 뭐 대학 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래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그죠? 왜냐, 원하는 대학은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뭐 여전히 만만치는 않다. 하지만 그 전에 졸업한 아이들보다는 상당히 유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말은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 고1, 2부터 차근차근 준비한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고3이 되었을 때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기회라는 것은 먼저 기회임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손을 뻗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뻗는 일은 오늘 강의에 들어오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해야 할 몫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지금 화면에는요, 제가 위에 노란 글씨로 일부러 표시를 해놨습니다. 기본사항, 그러니까 대입 전형 기본사항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고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메모를 해 두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외우셔도 좋습니다. 기본사항, 시행계획, 모집 요강. 예. 먼저 기본사항입니다. 기본사항은 현재 이제 고1 기준으로 본다면 원래 이제 8월 말까지 이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요. 대교협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요, 고1이 고2가 되었을 때, 그러면 지금 고2들 기준으로는 4월 말까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들 기준으로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각 대학에서 발표를 했고요. 고1 기준으로 본다면 이 아이들이 고2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4월 말까지 얘네들이 치르게 되는 대학 입시에 관한 시행계획을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모집 요강은 고3이 되었을 때 수시는 보통 이제 5월 4일 저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고1, 2 대상이기 때문에 고1은 올 8월 말까지 발표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보시면 되고 고2는 4월 말에 발표한 시행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학생들이 관심을 주로 가지는 시기가 고3 때 모집 요강을 처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입시에 대한 큰 틀은 고1부터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걸 모르고 2년을 보내다가 고3 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었던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에 대한 개념을 꼭 메모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기본사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제가 적어놨죠. 그죠? 학년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에서는 2021 학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뉴스를 이런 거 보다 보면 원래 20년인데 왜 2021 학년도라고 표현하지라고 하는데 입시에서는 그렇게 칭합니다. 왜냐? 이 학년도 개념은 학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고3들이 내년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21 학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학년도 개념은 통상 우리가 학번 개념으로 이해하셔서 입시 뉴스를 보실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잠시 언급한 시행 계획이죠. 그죠? 그럼 현재 고2들은 4월 말 이미 발표를 다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고1들은 내년에 4월 말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현재 고3하고 졸업생들은 입시에서 보통 한 블럭을 이래 잡습니다. 그리고 고1, 2가 입시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또 다른 한 블럭으로 잡힙니다. 이 말은 고2들 입장에서는 내년에 치르게 되는 입시가 현재 고3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시점에서 이 시행 계획을 찾아가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을 찾아가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됩니다. 근데 이 원천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고3 때 되어서야 부랴부랴 모집 요강을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다.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입전형 표준화인데요. 우리 통상 4+2 체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대입전형 체제는 4+2 체제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원서 지원 횟수는 6회입니다. 이걸 이제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요게 바로 4+2 체제입니다. 수시에 4가지, 그리고 정시에 2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 수시 정시를 구분하는 거는요, 모집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합니다. 수시는 수능 전에 모집하고 정시는 수능 이후에 모집한다. 그래 구분하고요. 학생부 위주에 보면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 그래서 각각 하나로 구분하고요. 그리고 논술, 그리고 실기 실적으로 구분됩니다. 작년까지는요, 실기 위주 전형이라고 불렀는데 원래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실기 실적 위주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정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거의 수능 위주로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시에 보면 논술과 실기 실적 위주가 있죠. 그죠? 실기 실적 위주는 어떤 예체능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특기자 전형이 해당이 되고요. 그럼 일반고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논술 전형 마찬가지로 선발 인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논술과 실기 실적 위주는 선발 인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준비하는 것은 너무 이른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정시는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수능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수능은요, 상수입니다. 상수.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상수입니다. 됐죠? 수시에서도 수능은 쓰이죠. 수능 최저 등급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바로 상수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나 논술 전형이나 이런 거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에 따라서 교과가 유리한 아이가 있고 종합이 유리한 아이가 있고 논술이 유리한 아이가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럼 1학년 같으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교과와 아까 제가 수능 모의고사는 상수라 그랬죠. 그죠? 수능 공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상수고. 그러면 내신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과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학종,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준비를 하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수능 위주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얘기 드렸죠. 그죠? 수시와 정시. 추가 모집은 뭐냐면요. 이제 원래 고3 같으면 내년 2월 달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럴 경우에 2월 말쯤에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 지금 고1, 2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까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학교의 내신과 상수인 수능,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들 중심으로 자신의 진로 진학 로드맵을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화면 잠시 보겠습니다. 수시는 만약에 수시에 합격을 하면요,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시에 합격하면은 정시나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네. 괄호 열고 등록을 포기해도 불가라고 돼 있죠. 예, 등록을 포기해도 못합니다. 그리고 후보자 충원 대상자인데 정시 대박이 나서 후보자 충원 등록을 안 하겠다 손 치더라도 정시에는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시는 이제 합격 등록하면 이제 2월 초과 모집에 지원 불가인데, 만약에 이제 정시 등록을 이제 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초과 모집에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고, 초과 모집은 1, 2학년 대상이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수 지원에 관한 건데요.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한다. 이건 이제 대학마다 횟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시는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6회입니다. 6번. 정시는 군별 1회씩, 그러니까 이때 말하는 군은요, 가군, 나군, 다군, 그래서 가나다군으로 3회 지원 가능하다라는 사실 체크해 두시고, 다만 전문대나 이런 경우에는 수시 6회에 들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는 여분으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그죠? 복수 지원 금지에 예외 대학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전문대학을 아이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 경찰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원 소속
4개 대학 등등 이런 대학들은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됐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이중 등록 금지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 군데 합격을 했어요. 여러 군데 합격을 했는데 한 군데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제 2군데를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중 등록 금지에 걸린 아이들이 전국에 약 한 55,500명 정도가 이중 등록 금지에 걸려가지고 사실은 결국 한 해 더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 진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참고로 이 시행 계획은 고2들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고1은 아직 시행 계획이 발표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현재 발표된 고2를 기준으로 고1을 이렇게 이제 유추해 보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체 모집 인원은 감소했는데 이제 지금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다. 이거는 현재 고3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고른기회 전형인데 요 이제 선발 비율이 증가했고요. 네 번째는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따라서 수능 선택 과목이 지정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저 비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1 학년도 고3이죠. 수시가 77.0%입니다. 근데 고2들은 75.7%죠. 줄긴 줄었죠. 근데 정시가 늘었죠. 그러면 방점을 어디 찍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시가 늘었다의 방점을 찍으면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고요. 반대로 수시가 줄었죠. 그런데 절대값을 한번 보세요. 줄었지만 75.7%입니다. 이 말은 이 수시 모집이라는 어떤 선택지가 여전히 유효한 카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예. 그리고 물론 위에 제시된 자료는 전국대학 기준입니다. 수도권 대학을 따로 빼면 전국대학 선발 비율과는 조금 차이가 더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국대학과 그 수도권 대학을 따로 뽑아내면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정시 선발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요 각 전형별로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빨갛게 되어 있는 종합전형 한번 보세요. 6,580명이 줄었죠. 밑에 파란색 수능 위주가 5,207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을 한번 보세요. 79,503이죠. 수능은요 75,978입니다. 여전히 학종의 모집 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학종을 포기해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교과 전형을 한번 보세요. 1,582명이 늘었죠. 이 교과 전형에 관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실 겁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를 들으시고 개괄적으로는 이러한 수치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대학의 정시 선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전국보다는 약 한 10% 정도 조금 더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대학에서는 수시에서 이걸 다 못 채웁니다. 예, 다 못 채우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 내 인서울의 정시 선발 인원이 38.9%죠. 위에 표에 보면. 그러면 2월 인원이 발생하겠죠. 2월 인원이 발생하면 한 45% 내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죠? 서울 수도권 주요대를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집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원래는요, 지금 고2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로 정시 한 30% 정도 맞춰라 얘기했고요. 고1의 경우에는 정시 40% 맞춰라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기왕이면 고2 때부터 40% 맞추기를 권장한다라고 보도가 되었어요. 권장.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이제 좀 발빠르게 움직인 대학은 일찌감치 고2 때
40%까지 수능 위주 선발 비율을 높인 거고요. 저렇게 제가 분홍색으로 칠해 놓은 대학은 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원래 원한 대로 30%를 맞춘 대학입니다. 저기 보시면 서울대가 딱 30.1% 거의 딱 원한 대로 맞춰놨죠, 그죠? 나머지는 뭐 35, 37 뭐 이렇게 있고요. 중앙대 37%입니다. 예. 왜 저렇게 맞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수능 위주가 37.6%고요. 학종이 35.8%, 교과가 11.3%. 요거는 수도권 대학의 어떤 전체적인 비율이다. 여기 딱 보시면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래 됩니다. 수도권을 타겟으로 하는 학생들은 역시 학종이나 수능 위주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능은 상수입니다. 상수. 예. 뒤에 나오겠지만요. 사실은 수능에서는 그 졸업생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합니다. 재학생들이 사실 원하는 대학만큼의 성적을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능으로 가든 수시로 가든 수능은 상수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앞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아까 이제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그런 대학들은 이제 한꺼번에 40%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웠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년하고 고1들까지 나누어서 결국에는 뭐 한 40%까지 선발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논술 폐지 대학은 수도권 요 대학은 없습니다. 다만 논술 선발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 비율, 그 다음 수능 비율 제가 아까 쭉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대학별 증감 현황입니다. 모집 인원 증감이 있고 선발 비율 증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종 관련이 좀 줄었죠, 그죠? 그리고 수능이 늘었고 교과 전형이 늘었습니다. 요게 이제 뒤에 나중에 설명해 주는 지역 인재 추천 전형과 관련된 내용이고 논술도 많이 줄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요.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적인 안내를 드린 겁니다. 미시적인 부분은요. 뒤에 진행할 세 분의 선생님께서 각각의 주제에 맞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면 수시가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수시는 선택 가능한 유효한 선택지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는 정시라는 것은 상수다.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여전히 베이스로 깔고 가야 할 상수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하면 합격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현재 시점에서 고2들이 해야 할 일은 교과 관리와 수능 관리는 그대로 가고 고1 때 했던 그 교내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와 관련된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끄집어내어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점검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고 1학년 때 설계가 잘 돼 있는 친구들은 고2 때 심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1들은 지금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입학 시점이 늦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학기가 지금 거의 다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늦었지만 남은 2학기까지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자신의 진로 진학 로드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남은 2학기까지 학교 생활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셈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